앞서 저희 주제 소개할 때 서두 부분에 최재형 전 원장의 목소리도 나갔었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이 아니라 본인 자체로 평가해달라. 이 얘기 좀 의미심장한 거 아닙니까? 맞죠.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적 예의가 없다. 사실 지금 시작도 안 한 분이에요. 그런데 시작도 안 한 분한테 단일화하자. 이게 뭐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자기의 어떤 정책 비전이라든가 국민들에게 뭐 이런 것도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나서 뭔가 이렇게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우리 단일화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설득력이 있을 텐데 시작도 안 하고 지금 바로 부친상을 당하신 분한테 단일화 얘기를 하면 당장에 이제 지지율이 센 사람은 단일화하고 싶죠. 하지만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약한 분은 뭔가 그거를 만회해보고 싶은 그 시간을 갖고 싶어 할 텐데 그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있지 않을 겁니다. 바로 국힘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의 어떤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윤 전 총장보다 입당을 먼저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 국힘당의 어떤 경선을 최재형 전 원장이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당장에 입당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입당을 안 하고 다 그 국힘당의 경선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후보로 선출된 사람과 마지막으로 이제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이 빚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단일화를 지금 최재형 전 원장에게 요청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국힘당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외에서 일단은 최재형 전 원장과 단일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힘당 후보들이 경선이 다 끝나면 2차로 한번 후보를 이제 한번 뽑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바로잡고 싶은 게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최재형 전 원장 측에 단일화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기자들이 윤석열 전 총장 만날 때마다 최재형 전 원장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9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 정권 교체 의지만 같으면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 전향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단일화 가능성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하지만 당장 아직 정치활동이나 출마 선언 뭐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신 분에게 우리 지금 당장 단일화 합시다. 단일화 해야 됩니다.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윤 전 총장이 최 전 원장 측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최 전 원장과 논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제3지대에 머무르겠다. 이건 역시 저는 섣부른 관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 전 총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만났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대표와 함께 제3지대를 만들겠느냐? 그렇게 또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안 대표 만나기 전날에는 즉흥적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만나서 1시간 회동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권 교체를 위한 파해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 최 전 원장에게 뭐 예의 없이 단일화를 지금 막 강요하고 있다. 이런 해석은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제가 지금 쭉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최재형 전 원장도 정치 입문하자마자 본인이 뭐 단일화 얘기든지 윤석열 대안이라는 말에 당연히 본인 자체로 평가받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본인이 사실 플랜 B로 이 정치하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도 나름대로의 그 합당한 이유와 또 정치 참여에 당연히 논리가 있는데 자꾸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플랜 B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도 아니 이건 아니다. 나는 내 스스로 지금 나의 비전을 갖고 나온 것이지 내가 윤 전 총장이 어떻게 잘못되면 내가 되는 그런 요행수를 바라고 나온 게 아니다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어쩌면 증명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국민들 앞에 좀 저는 명확한 본인의 정치 참여의 이유라든지 이런 걸 좀 이제 이야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상중이기 때문에 아마 경황이 없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이제 국민들 지금 대변인도 임명했다고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국민들 앞에 내가 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지 이 정치를 어떻게 참여한 것인지 아마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도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단순히 대체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일단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글쎄요, 뭐 제목은 본격 기싸움이라고 하더라도 또 보수 야권 차원에서는 좀 파이가 커진 거 아니냐라는 뭐 해석도 여러 가지 나오니까요.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부터 자신이 정권 교체 선봉임을 힘줘어 말했었습니다.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계기도 원전 수사에 대한 압력 때문이다. 콕 짚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월성원전 사건의 처리와 저는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 검찰 수사권 박탈이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봤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 거 역시 결국은 그 월성원전 사건하고 무관하지 않고 그만두시게 된 거 역시 월성원전 사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요, 이두하 변호사님, 단일화 얘기도 어찌됐건 언론을 통해서 그 단어가 윤 전 총장에게 먼저 나왔고, 월성 원전 이슈도 윤 전 총장이 먼저 선점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윤 전 총장이 뭔가 본인이 주도로 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함께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죠. 지지층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지지층들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 그 지지층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후보가 분열되면 정권 교체가 안 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아마 기자분들도 채널A랑 동아일보 인터뷰를 하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후보가 분열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차원에서 그 답변을 한 거고요. 근데 저희가 과거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이젠하워는 성공한 모델이고 콜린 파월은 실패한 모델이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분석한 그 책들을 보면 이제 야당의 후보, 그 다음에 또 대통령 후보, 정치를 오래 하지 않던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변신을 할 때는 맷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맷집하고 권력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를 분열시키지 않고 내가 깨끗이 물러나야 할 때가 있으면 나도 누군가를 지지하는 그런 서포터가 되어야 하면 그걸 하겠다. 그렇지만 내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으면 내가 플레이어를 꼭 하겠다. 이런 권력 의지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탈원전을 언급한 거는 본인의 이제 정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한 것도 있고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 연대 의식이 있는 거죠. 일정 부분 문제 인식을 최재형 전 감사원장하고 같이 공유하는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공유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자락 깔아두니까 지지층에선 좀 덜 불안한 거죠. 저희가 잠시 예고를 하나 하자면요. 저희 뉴스탑 10이 끝나고 이어지는 뉴스A에 윤석열 전 총장이 예비 후보 등록 이후 첫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지가 꽤 궁금한데요. 제가 여러 내용 가운데 짧게 소개를 하나만 먼저 하자면 평생 검사만 한 사람이 대통령을 잘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윤 전 총장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뭐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심없이 열심히 일해온 사람들이라면은 국정 운영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또 검사라는 직업이 사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력을 제대로 받는다면은 상황을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그런 소양은 제 26년의 변호사까지 합쳐서 27년의 법조 생활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탑10이 바로 직전에 저 인터뷰 내용만 짧게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검사 평생 했는데 어떻게 뭐 국정을 다 운영할 수 있겠어요? 27년의 법조 생활, 의사결정에 어려움 없을 정도로 소양을 갖췄다. 꽤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저도 뭐 기자를 오래 했지만 기자도 다양한 문제를 다 합니다. 기자라고 해서 어느 한 분야만 아는 게 아니거든요. 또 뭐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또 뭐 법조도 하고 사건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 뭐 하나의 깊이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두루두루 이제 다양한 게 마찬가지로 검사도 똑같은 직업이에요. 검사도 정말 다양한 법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다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범죄도 하죠, 뭐 사기도 하죠, 그다음에 형법도 하죠, 뭐 등등 여러 가지 범죄를 하다 보니까 그 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 아마 생각해 보시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국가의 운영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면 이 수사를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뭐 홍준표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검사는 전체 중에서 한 1%밖에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검사를 하게 되면 일단 다양한 분야의 수사를 하게 되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하겠죠. 각 전문가가 가득 갔지.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문가들을 잘 기용하는 것, 즉 사람을 잘 쓰는 게 저는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보거든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군인만 평생을 하셨는데 이분이 산업화를 뭘 잘하겠습니까? 이분이 경제를 알겠으면 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제일 가는 전문가들을 잘 끌어모아서 결국은 산업화를 이뤄냈고, 김대중 대통령 다 마찬가지. 이분들도 뭐 경제에 대해서 특별히 모르지만 그러나 잘 아는 전문가들을 참모로 기용했기 때문에 정치를 잘한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그런 겁니다. 즉 리더라는 게 사람을 잘 알아보는 능력이 저는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못한다. 이건 좀 많은 저는 어폐가 있다 봅니다. 즉 중요한 거는 얼마나 소통을 잘하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느냐, 그리고 그 좋은 사람들과 자기 옆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예. 게 만드느냐. 저는 그게 가장 큰 덕목이라고 봅니다. 김관욱 교수님, 그러니까 왜 윤석열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꾸준히 본인이 소양을 갖췄고 이 지금까지의 여러 그 전문가 집단과의 교류하고 만남하면서 뭐 같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더 생겼다, 이런 얘기도 좀 덧붙였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우리가 사실상 뭐 믿을 수는 없잖아요. 검증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27년의 법조 생활이 그런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이제 검사로 27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안 좋은 부분에서 많이 경험을 하는 것이지, 좋은 부분, 뭔가 이렇게 국가를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경험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민생 투어라 그래가지고 민생 탐방이라고 그래가지고 29일날 이제 대권 선언을 하고 나서 그런 행보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뭐 몇 주가 지난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민생 탐방이었는지, 저는 뭐 오세훈 뭐 시장,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안철수 대표 이렇게 정치인들을 만나는 정치 행보, 그리고 또 언론 인터뷰, 뭐 이런 어떤 전형적인 정치 행보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가장 급한 거는 코로나 국면에서 민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우리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은 전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민생 탐방이라는 얘기를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정치 행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 하나 더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연일 바쁜 일정인데 요즘도 체중이 100kg이 넘나 했더니 최근에는 바지 벨트도 한 칸 줄였고, 글쎄 여기 뭐 저희 제작진이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엉덩이 탐정처럼 멜빵 바지를 입으라는 조언을 들을 때도 있다. 어쨌든 요즘 뭐 강행 분위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좀 살이 빠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치권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다이어트에 제일 좋은 게 선거 출마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도 당대표 선거했더니 이 볼이 굉장히 홀쭉해졌고,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벨트 한 칸이 줄었다고 하는데, 인터넷상에서는 윤 전 총장 엉덩이 탐정 만화 캐릭터 닮았다고 하면서 그 옷을 입으라, 이렇게 좀 친근한 조언을 건네는 측근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100kg이 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느냐? 본인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 100kg 넘기 때문에 외풍에 끄떡없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100kg이라는 숫자에 주목을 하는 것이거든요. 앞서 이두화 변호사님도 말씀했지만 대선이라는 큰 선거에서 야당 후보로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는 웬만한 어떤 방해나 공작, 외풍,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언론의 평가, 분석에 흔들리지 않는 뚝심과 맷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 전 총장이 정치 선언 이후 계속해서 권력 의지라고 할까요? 내가 정권 교체의 기수가 되겠다, 이 의지를 나타내는 강도가 저는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언론 인터뷰지만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경향신문 직연 인터뷰에 비해서 오늘 나온 동아일보 지면 인터뷰를 보게 되면 권력의 의지, 내가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겠나 하는 측면이 더 돋보여요. 더 강하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구체화되고 단단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두화 변호사님, 네. 이 얘기, 이 윤 전 총장의 메시지 얘기로 좀 이 주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구속에 저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을 겪어서 유감이다, 고통받는 애 감정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다음 장도 바로 볼까요? 그러면서도 윤 전 총장 그 과거 정부를 겨냥해서 정치 보복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적폐청산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것들인데 정치 기반과 국민들의 동의를 상실할 것이다. 이 전직 대통령 구속 수사, 뭐 수사 지휘했고 구속도 시켰고,
근데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사실 법조인들이 이제 현실 정치에 참여할 때 보면 뭐 이제 지역구에 출마한다거나 이랬을 때 보면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제 상대방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뭐 고소 고발을 하거나 뭐 다른 걸로 고소 고발을 하라고 했을 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본인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법적 분쟁으로 들어가는 거를 되도록이면 피하고 다른 절차를 해보고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이제 자기가 수사를 떠맡을 때도 있고 뭐 변론을 떠맡을 때도 있고 변론을 뭐 원해서 할 때도 있지만 본인과 관련된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삼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이제 수사를 떠맡기도 하고 자기가 수사를 원해서 했던 것보다는 어떤 때는 떠맡았을 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면서 사실 이런 부분의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도서관을 갔을 때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DJ 정신 중에 하나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던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윤석열 전 총장도 사면과 관련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 좀 법조인으로 검사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복 수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더 믿을만하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 그리고 정치 보복을 하면 정치 기반과 국민들 동의를 상실할 거다. 이런 부분을 명백히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범법이 있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거는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했던 법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문제가 범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 수사는 사실상 잘못된 거잖아요. 보복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번에도 정권에도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우리가 출마 선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을 약탈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패했다. 이건 딱 탄핵에 해당되는 것이고 범법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추미애 전 장관과 동반 사태를 압박을 했다. 이거는 권한 남용에 해당됩니다. 이건 당연히 만약에 권력이 넘어간다면 수사해야죠.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정권을 잡으면 당연히 본인이 주장했던 것처럼 윤석열답게 그게 그렇죠. 보복이라고 비춰지더라도 수사를 해야 된다. 그거는 범법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거지 보복이기 때문에 보복을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법치를 강조하려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지 여기서는 범법이고 저기서는 보복이다. 이런 건 없는 거죠. 동아일보 인터뷰를 자세히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명확한 건 반드시 수사를 하고 너무 넘치게 수사하는 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은 내용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예. 윤 전 총장 관련 인터뷰 내용과 그리고 최재형 원장의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데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한 모습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뉴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